네,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해야 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한국어 교원으로서, 한국어 강사로서, 한국어 교사로서, 이렇게 교단에 섰을 때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반을 먼저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 반을 구성할 때 굉장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강사님들의, 한국어 교원님들의 그 능력, 언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전 그렇게 봅니다. 제가 처음에 한국어 교육을 했을 때 학생들이 다양했어요. 굉장히 몽골, 일본, 뭐 러시아, 뭐 베트남, 뭐 중국 막 있는데 와 진짜 난감한 거예요. 그 한국어로만 가르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학생들의 능력들이 다 틀리면은 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반을 세밀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또 뭐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진짜 그 반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몽골인 반이다. 그 중에서도 몽골인 반 중에서도 아예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인문반이다. 인문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몽골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더 나아요. 몽골인 선생님. 네, 왜냐하면 몽골인 선생님은 몽골어로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한국어 입문을 거치고 초급을 거쳤어요. 그래서 어느 기초 회화가 된다 그러면 그때 한국인 선생님이 중급 고급 과정을 가르치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렵죠. 근데 어떤 한국인 선생님이 진짜 제일 좋은 거는 한국인이 몽골어를 잘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쵸? 그러면은 뭐 너무 좋은 거죠. 영어 공부할 때도 보세요. 미국인인데 한국어를 잘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르치는 게 효과가 가장 높아요, 사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한국어를 가르치다 보면은 뭐 리을까봐,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가져가요. 그랬어요. 비가 올까봐 우산을 가져가요. 리을까봐 이거 어떻게 가르칠 거냐라는 거예요. 리을까봐. 그거 뭔가 걱정할 때 쓰는 거야. 뭔가 그거를 좀 뭔가 두려움을 느낄 때 쓰는 거야. 걱정, 두려움은 또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강사님들이 어떤 한국어를 가르칠 때 그 반 구성에 따라서 그 반이 예를 들어서 뭐 영어 반이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반이다. 그러면은 그 미리 단어를 찾아보시면 쉽게 가르칠 수 있겠죠.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발음 교육을 하고 또 한국어 유창할 수 있게끔 회화 연습을 하고 각종 문법이나 확장해서 가르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해요? 이거는 일단은 강사님의 언어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렇게 한국어 학원을 운영할 때는 학생들이 오면은 베트남 선생님이 학생이 한 명이라도 오면은 먼저 그 한글을 가르치겠어요. 한글. 기역, 미음부터 해가지고 아야, 어여. 그거를 5번 가르치게 했습니다. 5번. 그걸 5번 가르치게 되면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빨리빨리 학생들을 이렇게 준비를 시켰어요. 그게 끝나면은 이제 바로 초급 1 해서 초급 1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정인태예요. 이에요. 요거부터 이제 쉬운 거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베트남 사람이에요. 제 고향은 뭐 하노이예요. 이런 거 이거부터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급 1, 초급 2, 초급 3으로 나눴어요. 중급 1, 중급 2, 중급 3으로 나눴습니다. 고급 1, 고급 2, 고급 3으로 나눴어요. 네. 그래서 반 구성을 철저하게 하고 그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선생님이
영어는 할 줄 아세요. 근데 영어로 설명을 하면은 다른 학생들이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강사님이 베트남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저는 중급반, 고급반에 배치했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계속 학생들한테 수업이 이해가 돼요? 어떤 학생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진짜 아주 뭐 너무 힘듭니다. 지옥 같습니다. 막 이런 학생들도 있어요. 그쵸? 뭐 이해하지 못하는데 거기 앉아서 뭐 1시간, 2시간 앉아있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겨내야 된다. 이겨내서 요 과정을 이겨내면은 나중에 들린다. 요걸 참아내야 된다. 이걸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똑똑하고 뭐 진짜 의지가 강한 학생들은 그걸 버텨내서 이겨냅니다. 그런 학생들은 또 실력이 굉장히 빨리 향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중간에 포기해버려요. 그러면 미안하죠.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너무나 잘 못해서 한국어를 싫어하게 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죄책감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해야 해요? 아까 말했죠. 반 구성을 강사의 언어 능력에 따라서 학생들을 언어 능력 그리고 학습 능력, 한국어 학습 능력에 따라서 구분해서 우리가 수업을 기획하고 준비해 나갔을 때 비로소 한국어 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어 교육을 저는 16년 동안 이 베트남을 오가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한국어 교육을 하고, 또 한국에서는 뭐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다양한 국가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저는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집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중해서 내가 중국인들을 가르치려면은 중국어를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한계를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어도 이제 공부를 했죠. 중국어, 일본어 막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가르치면서 그 언어를 공부하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잘했던 것이 베트남어였어요. 그래서 저는 베트남 학생들 가르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지금도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베트남어가 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네, 한국어 교육 어떻게 해야 해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